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아프신 데 없죠? 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챕터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 프로파일링 진단인데요. 디스크가 뭐야? 많이들 해보셨더라고요. 뭐 중학교 때 해본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해본 친구들도 있고, 대학 들어와서 디스크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성향 진단지거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했는데 뭐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MBTI 해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의 성격이라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는 업무,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때 잘못해서 요번에 잘못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의미한 뭔가 좀 특별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또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의 가장 큰 의의는 요 DISC라는 4개 중에 하나. MBTI는 지난번에 해봤더니 4개라는 그런 범주로 각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디스크는 그거보다 더 쉬워요. DISC 4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의외로 그 대표적인 특성에 있어서 또 논리적이고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나 부서를 선택할 때, 업무 매칭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기업에서도 지금도 오늘날에 많이 쓰이는 진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확성이 입증이 되니까 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차시 수업인데 진단을 벌써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진단 수업은 요 디스크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학기 내내 이제 진단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단을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전공이 정신분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공과 직업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더 큰데 요즘 세상엔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피폐함이나 정신적인 힘듦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에 큰 하나의 부분으로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인데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의 이것 외에도 이제 수많은 개개인들의 고민들이 있는데 왜 한참 즐겁고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살지 못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내 자신이 편한 방법, 또 나에게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건 너무 쉽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괴리감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시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저는 사람들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특징과 여러분이 잘하는 것과 여러분이 편안한 환경과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들을 잘 알아서 어떤 순간이 되건 그것이 뭐 썩 유쾌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고르고 또 쉽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진단을 진로의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디스크는 4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SC 4가지로 행동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분류의 기준은 일중심적이냐, 뭐 사람 중심적이냐, 사람 다 달라요. 그쵸? 일이 먼저인 사람 있고,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 당연히 친구가 먼저지. 무슨 소리야? 일이 먼저지.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 사람은 액션이 클 것이고 또 시원시원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안으로 좀 사귀고 생각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릴 것이고 조용할 것이고 정적일 것이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의 이 커다란 4가지 카테고리로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뭐 사람을 분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4가지 성향으로 개인의 특성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왜 분류를 할까요? 네,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는 저 사람을 저래서 싫어한다 라고 했던 가정들을 일중심적이구나, 외향적이구나, 사람 중심적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나면 마음에 응어리가 없고, 뭐 이해하고 났더니 더 이상 거기에 또 맺히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굳이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알면 어떤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니까 이 4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성향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유형 검사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이제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데 마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윌리엄 마르슨 박사가 사람이 크게 요 4가지 정도의 차이로 범주로 나뉘고 있네 라는, 심리학 교수다 보니까 뭐 심리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이제 7만 명 정도의 사람을 범주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당시에 그냥 뭐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만 명 정도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봤더니 크게 사람이 이 4가지 정도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이론을 이렇게 어떤 척도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윌리엄 마르슨 박사의 기준에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주도형이라는 형들은 과업 중심적인데, 그 아까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가장 우선순위고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배적이고, 또 행동과 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돼. 왜? 빨리 해야지 일이 진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행동과 결정이 빨라요. 뭐 하자 그러면 벌써 막 튀어나가 있고, 먹자 그러면 벌써 다 먹고 있고, 걸음도 보폭도 뭘 할 때 굉장히 빠르고 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잘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는 벌써 나가고 있어.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약간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건 너무나 훌륭한 장점인데 때에 따라서는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목표한 바를 추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뭐 빨리 하자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겠지만 빨리 뭐가 뭐 그래서 막 답답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이 되게 급한데요. 성과가 있는 일을 또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뭔가 결과를 잘 모르겠어. 막 그런 열린 결말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되게 못 견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는 세상이 뭐 그렇게 다 빠르고 다 결정이 나야 돼? 네, 그 사람들은 결정이 나야 돼요. 다 빨리빨리 어떻게 빨리 선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 해요. 왜 그렇게 성질이 싸납고 맨날 막 사람들 재촉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가 했더니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4가지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유형은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D도, I도, S도, C도 다 그들만의 진짜 필수적인 매력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반면에 모든 유형에는 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대표적인 특징 2번째, 사교형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사교형 하면 벌써 뭐 웃는 표정이나 재치 있는 말재간, 또 친절한 리액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사교적이야, 걔는 사교적이야 라고 하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뭔가 친절하고 뭔가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나잖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주도형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동은 빠른데 일중심적일까요? 사람 중심적일까요? 네,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빠른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그런 유형들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막 장미꽃이나 예쁜 꽃에 막 물 주면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는 곳에서 더 피어나요. 인기를 얻을 때 제일 행복해해요. 그런 반면에 사람 없는 곳에서는 되게 시들어요, 이들은. 그래서 행동이 빠르며 신중하기보다는 생각한 바를 바로 표현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죠. 바로바로 감탄사를 날려주고 바로바로 공감을 해주니까 그래서 표현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예술적인 성향이 강해서 언변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이 뛰어난 언변으로 더 안 좋고 비참한 결말이 되고, 좋은 소식은 이 뛰어난 언변 덕에 엄청나게 지구를 살리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낙관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활력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얼마나 타고난 좋은 장점이겠어요. 주변을 살리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걸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생활의 큰 장점이죠. 그런데 실수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빨리 회복까지 한대요. 그러니 실수는 굉장히 막 이렇게 받아들여서 빨리 고치면 좋겠는데 쉽게 낙심하지 않는 면이 어떤 또 유형에게서는 쟤는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지? 라는 단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네, 모든 유형에는 이렇게 다 두 가지 면이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형인데요. 감성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그런 타이틀에서 느껴지듯이 편안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따뜻한 정적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묵묵하게 그 공간을 지키고 그 팀을 지키고 어떤 한 존재로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주변의 관계를 아우르고 관계의 한 주축을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따뜻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사교형과 유사하게 예술성이 강하지만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활동보다 주도하는 활동보다는 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글쓰기나 공예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챙기는 것보다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깊고 내밀하게 그렇게 길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S형들 참 좋아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쉽게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고 그런데 이들이 가진 재주가 팔방미인처럼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속상한 게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는 100개인데 보여지는 거는 한 12개, 13개만 자기가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잘 하면서도 못한다고 하고 너무 겸손해서 요즘 세상에서는 좀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자신을 겸손도 물론 좋지만 지나친 겸손은 좀 요즘 세상에서는 밟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드러내는데 연습을 해서 잘하는 거는 잘하고 인정받을 거는 인정받는 그런 적극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중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중형들은 이름 그대로 신중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오래 해요. 그러다 보니 결정을 늦게 해요. 아까 누구랑 반대죠? 네, D하고 되게 반대죠. 그래서 결정까지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어떤 주변의 이야기보다는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매사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숫자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통계나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다 비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는 분석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일에 있어서의 완벽성은 이 사람들을 또 추월할 유형들이 없죠. 근데 다만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 때로는 비인간적이다, 인간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들에게 어떤 적극성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은 만큼 신중형들에게도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그런 능력이 키워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게 좋은 유형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DISC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자료함에 보면 그 페이퍼 진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단지도 굉장히 정확하다고 제가 선택을 했었던 건데 사용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런 나와 있는 그런 진단지들이 훨씬 시간도 빠르면서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보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린 것에서 바로 타고 들어가셔서 60문항인데 문항도 굉장히 간단하고 또 나오는 그런 답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는 D야, 그럼 D다. 나는 I야, I다. 하나 I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I가 될 수도 있고 DS가 될 수도 있고
SC가 될 수도 있고 SI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도적인 것들이 순서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의 특징을 그 프로필 유형으로 그대로 어필할 수도 있겠죠. 호기심 많은 예술가, 정의의 수호자, 나는 논리적인 사색가, 이렇게 유형이 나오면 그거를 본인의 특징으로 쓰시고 지금 3주 동안 계속 어필된 여러분들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계속 보아온 익숙했던 표현들 속에서 본인의 장점을 알고 본인의 단점을 보강하고,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했으면 중복되는 단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음 주까지 디스크는 간단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로는 이제 외적인 진로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해서 백석톡에 여러분 남겨주시고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